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이제 삼국지 네 번째 편으로 왔습니다. 삼국지 조금 길게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요 편까지만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삼국지를 보면 관우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오죠. 삼국지 연의를 보면 그야말로 대단한 그 장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그 무당들이 이 관우를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고,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우가 이제 지켰다고 하는 형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중국에서 어떤 아주 잘생긴 젊은 남자애를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어디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는 곳이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옛날에 관우가 지켰던 곳이다. 그래서 아 그러느냐 해가지고 제가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가방 안에 늘 중국 지도를 들고 다닙니다. 그 지도 딱 폈더니 여기다라고 딱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왔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형주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디고 또 뭐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야 했으며 또 관우는 그곳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지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시죠. 네, 그럼 이제 지도 보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바이두 지도 볼까요? 그게 나을까? 예, 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삼국지 시대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사람은 조조죠. 그래서 조조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장안, 서안 지금 장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근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여기가 오나라죠. 그런데 그 정도 힘이 없었지만 이게 양자강의 수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마 무한 여기까지는 거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춘추 전국 시대 때도 이미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때 못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총나라 입장을 봅시다. 촉의 경우에는 사실은 요 성도 요 부근이 자기 땅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조그만 나라였어요. 글쎄 그 숫자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 지분율 10%나 됐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 요충이 있지 않습니까? 총나라의 입장에서 여기에 있는 조조의 세력과 이 뭐라 그럴까요? 투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이 한중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 한중을 누가 차지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했고, 그런데 오나라하고 이 사이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가 사천성 분지거든요. 분지면 분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산을 넘으면 그 산으로 못 가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지점이 바로 관우가 지배했던 지점이고 관우가 계속해서 지켰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가 형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주는 지금은 형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요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 부근 지역을 그 당시에는 22개 주라고 해서 여기가 형주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당나라 때까지 같은 이름으로 계속 통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큰 그 호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오나라가 아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주 이 부근에서 관우는 딱 막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막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구글 어스 보도록 하죠. 구글 어스 보면은 다시 갑니다. 예. 이게 지명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여기 우한은 이제 요즘 와서 개발된 도시니까
하다가 이 악양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가 형주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죠. 즉 무슨 말이냐면 강도 여기는 형주만 하더라도 엄청난 강입니다. 이게 보면 형주 강 이게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죠. 요 정도 지점에서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에서 그냥 직선으로 찍을게요. 모래톱이 있지만 뭐 일단 모래톱 무시하고도 2km나 되는 아주 넓은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이렇게 잘 흐르다가 여기에 가면 이제 조금 이제 축소해 보겠습니다. 의창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 의창을 통과해서 계속 가는데 요 부근에 가면 얘기가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여기는 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댐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 분명히 이것도 양자강인데 요 부근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에서는 강폭이 불과 600m 정도로 630m 정도로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양옆에 산이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도 좋은 곳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못 들어와 버리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기를 이제 통과하고 이 수운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계속 통과해서 가면은 되는데 여기에서부터는 그 물살도 세지기 때문에 거슬러 역류해서 군사들이 가기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관우의 입장에서 지켰던 형주가 어디일 것인가? 이 동네 사람들도 얘기가 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관우가 지켰던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 뭐 다 믿을 수는 없고 여기는 아마 악양 여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는 아니고 최소한 요 정도 형주 또는 의창 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또는 요 중간 부분 이 부분이 전략 요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만 딱 막아버리면 일단 수운을 통해 가지고 군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남는 것은 길인데 육군이 길을 어떻게 가더라도 요 부근에서 보면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창과 형주의 중간입니다. 의창에 조금 더 가깝긴 한데 아무튼 지금 요 부근 여기가 전략 요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더라도 한 번은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 보이는데 요 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길을 통해 가지고 가려면 산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의 군사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길은 지금 이 길이겠죠. 지금 이 길인데 이 길이 과연 그 당시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우의 입장에서 가장 그러니까 관우는 쉽게 말해서 조조를 막아내는 군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도 이 오나라 사람들에게 잡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우가 지켰던 곳이 여기다. 그리고 관우가 주로 상대했던 적은 오나라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국지 조금 길게 갔습니다. 무려 4편을 갔는데요. 삼국지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그 지도로 보는 역사가 중국에만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제 가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중국 얘기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중국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왕조가 있습니다. 바로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리즈 하면서 당나라 문성공주가 티베트로 결혼하러 간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당나라 얘기는 그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나라 얘기로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일단 중국 얘기는 이렇게 삼국지 4편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